어떻게 스페인이 이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대승을 이룬 전투는 많지가 않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총균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째서 이 스페인은 잉카 제국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었을까? 왜 원주민들은 참패하였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페인과 잉카 제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아타후알파,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황제입니다. 아타후알파의 압도적인 대군, 이 8만 대군이 피사로 하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이 피사로는 스페인의 장군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피사로가 아타후알파를 사로잡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어쨌든 피사로에게는 말을 탄 62명의 병사와 106명의 보병이 전부였고요. 잉카 제국의 아타후알파는 약 8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스페인이 이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대승을 이룬 전투는 많지가 않죠. 오늘은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강력한 정복 요인인 말, 쇠, 총, 갑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칼 대신 총기가 주요 무기로 사용되면서 유럽 측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더욱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일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 영국 선원이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주민들이 보이는 어떤 마을이 보이니까 마을 울타리가 사격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카누를 멈추고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을 마구 사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국 선원이 굉장히 사격술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남은 주민들의 시체를 쌓아두고 그 뒤에 숨었으며 마을 옆으로 흐르는 냇물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을 갖지 못한 이 원주민들에게 총의 위력을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스페인이 잉카족을 정복할 때 사용하던 이 총은 약간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발사할 수만 있어도 심리적 효과는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스페인 군인들의 갑옷이 변변찮은 인디언들을 도살하는 데 썼던 쇠칼, 창, 단검 등의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인디언들이 가진 날없는 곤봉, 스페인 군인과 말을 때려 부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좀처럼 죽이기는 어려웠겠죠. 이 스페인 군대의 말 때문에 얻은 엄청난 이득은 목격담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쇠붙이를 갖지 못한 보병들에 비해 스페인 군대의 말, 쇠, 무기, 갑옷 등에서 얻은 이점들을 고려해 볼 때 스페인 군대가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잉카 제국에 내전이 있었는데요. 이 내전의 원인은 천연두의 유행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천연두의 활약에 대해서요. 이 천연두는 잉카 왕제 그리고 곧 이어 그의 후계자로 정해져 있던 그 사람까지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재위 다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 그러한 유행병 천연두가 없었다면 스페인인들은 하나로 단합된 잉카 제국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변수 중에 하나긴 합니다.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에 훨씬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페스트, 흑사병을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13년에 유행한 이 천연두는 유럽의 이주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이었던 한 개의 종족을 전멸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번째 이유는 어째서 더 크고 번영했던 군대의 수도 훨씬 많았던 아타후알파가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피사로는 스페인군의 대장이죠. 유럽의 해양 기술 덕분에 카마르카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유를 해양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
파나마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타오알파에게는 그러한 해양 기술이 없었으므로 남아메리카를 벗어나 해외로 팽창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배와 더불어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도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스페인이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 배들을 건조하고 선원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잉카 제국에는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스페인 군대가 페루에 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와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잉카 제국에는 문자가 없었지만 스페인에는 있었다.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스페인 군대가 페루의 잉카 제국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168명의 스페인군이 8만 대군의 잉카 제국을 쉽게 정복하고 살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스페인 군대의 대장인 피사로가 성공을 거두게 한 직접적인 원인에는 총기, 쇠, 무기, 말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고요. 천연두와 페스트, 흑사병 등을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해양기술, 건조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그리고 글과 문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인들 덕분에 근대 유럽인들이 다른 대륙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이점들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